자, 34번. The term anchoring. anchoring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was introduced, 소개되어졌습니다. 롤랜드 바르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를 하였느냐? 관찰했대요. 뭐를 관찰했는데, 자, 관찰했다. 근데 뭐를 관찰했다? Text is often used next to image 하니까 텍스트가 종종 사용된대요. 어디 옆에? 이미지 옆에. 이미지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가, 그럼 글이겠죠. 글. 이 글들이 자주 이미지 옆에 사용된다는 점을 이제 관찰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사람은 앵커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뭐 책이라고 칠 것 같으면은 책에 이렇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딱 있고 이 그림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설명 이런 거 아시겠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지금 앵커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더라? 사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미지나 사진이나 똑같거든요. 자, 비슷하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고. 근데 왜 이렇게 하였느냐? To confine meaning 하니까 의미를 confine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를 한정하다. 알겠죠? 제한을 둔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 자주 얘기하는 그림이긴 하지만은 뭉크의 절규, 뭐 이 그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이 옆에다가 이 뭉크의 절규에 대해서 뭔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약에 앵커링이라고 얘기한다 하면 아무래도 좀 상대적 관점도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누구는 정말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좌절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뭔가를 보고 놀랬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지금 이 동작은 뭐냐면 글 남기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만의 어떤 바디 랭귀지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우리 뭐 아이돌 춤추는 것도 아니고. 자, of all possible literal or implied interpretations an image could elicit. 자, 요거는 이렇게 발로 치시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of는 뭐뭐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가능성 있는 literal이거나 implied한 해석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 literal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고, implied는 암시된이죠. 그러니까 눈에 그대로 드러나는 해석이 되었든 아니면은 뭔가 암시가 되는 해석이 되었든 간에 그런 해석들 중에서, 즉 이미지가 끌어낼 수 있는 해석들 중에서 텍스트는 would point, 그러면은 잡아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잡아낸다 또는 어디를 향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보는 사람들을 어디로 향하게 만든다? 원하거나 구체적인 방향으로 잡아내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시 어떤 이미지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텍스트 뭔가를 설명한 거야.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글을 읽은 어떤 뷰어들이 결국은 그 그림과 그 글에 대한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따라간다 그런 이야기죠. 아까 뭉크에 대한 절규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으면은 뭉크에 대한 절규가 뭔가 조금 안 좋은 어떤 뭔가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이 뷰어 입장에서도 이 그림은 뭔가 비참한 그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아니면은 뭔가 좀 신기한 걸 봤을 때 놀랍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버리게 된다면 뷰어 입장에서는 이 그림은 뭔가 보고 놀란 그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그림을 보고 뭐 설명이 있으면 이건 이런 설명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광고 얘기로 나옵니다. 광고에서는요, as Barthes argues, 이 사람이 주장한 바와 같이 광고에서는요, the symbolic message, 이런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does not guide합니다. 이끌지 않는데요. 자, 상징적인 메시지가 뭐를 이끌지는 않는다. 식별, 구별, 확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을 이끄는 게 아니라 뭐를 이끌어요? 해석을 이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식별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에어컨이 저기 있으면 저거 에어컨이구나. 저게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알겠죠? 저건 에어컨이구나 이거예요. 근데 해석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입을 벌리고 있구나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 겁니다. 해석. 자, 그리고 이 보는 사람은 또 나오죠. not
but 또 나옵니다. not asked 뭐 하도록 요구받는 게 아니라 to recognize what they see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recognize 하도록 요구받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둘이가 지금 같은 거예요. 식별하고 같은 거거든요. but 아니라 뭐 하도록 이해하도록 그럼 이 이해와 해석이 같이 간다라는 거죠.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것을 보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도록 요구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 그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즉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식별 이건 이런 그림이군 이게 아니라 이 그림이 뭐를 말하고 있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넘어가도 되지요. 넘어갑니다. 자, by combining images with text. 자, 이미지를 텍스트와 결합함으로써 광고하는 이러한 어떤 제품, 광고는 죄송합니다. 광고는 produces 만들어냅니다. 뭐를요?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낸대요.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요.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그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야? 정확하고 구체적이라는 거죠. 어디에서는요? 한쪽 측면에서는 뭔가 정확하고 구체적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좀 더 풍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측면의 의미를 가지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뭔가 풍부한 의미를 가지면서 따라서 뭐는 더해줘요? 깊이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폭은 제거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에 깊이는 더해주고 폭은 제거해준다. 그럼 깊이를 더해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심층적으로 이해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고 폭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얘는 아무리 커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별 자체라기보다는 계속 뭔가 사골 끓여 먹듯이 우려 먹을 정도로 막 계속 깊이 있게 뭔가 해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아니면 문학 작품을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 하더라도 첫 번째 봤을 때의 드라마에 대한 해석과 두 번째 봤을 때의 드라마의 해석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비유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 빈칸 안 끝났어요. 자, 그리고 the headline or tagline of an ad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광고에 헤드라인은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도입부를 얘기한 거고 태그라인은 보통 끝맺은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광고의 도입부와 그 다음에 끝맺은 말은 결국은 향하게 한대요. 독자들을 어디로 뭐를 통해서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그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그 독자들을 방향을 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띵띵띵띵띵띵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1번의 답이 독자는 어떤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받아들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독자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게 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조정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it remote controls remote control이란 말이 뭐냐면 리모트가 먼 거고 컨트롤은 조절이야. 그럼 이걸 흔히 말하는 원격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말 줄이면 뭡니까? 리모콘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알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리모컨이 뭐냐면 리모트 컨트롤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리모트 컨트롤러인데 어쨌든 다시요. 자, 원격 조정합니다. 이거 지금 동사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독자들을 어디를 향해서? 의미를 향해서. 무슨 의미? 미리 선택되어질 의미. 이런 것들을 향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앵커링하고 광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서 의미를 조정하게 만든다. 그런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요 글은 한 번쯤은 더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은 앵커링이 결국은 광고와 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어떤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봐주시면 되겠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학 지문입니다. 과학도 가뜩이나 싫어하는데 과학 지문도 봐야 돼.
자,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Einstein's theory. 오랜만에 나왔군요. 아인슈타인. 맨날 첫날 나오는 과학자. 아인슈타인, 뉴턴, 갈릴레오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뭐 이런 사람들. 하다못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르면 거대한 질량, 즉 뭐와 같은 태양과 같은 거대한 질량은 space-time, 시공간을 휘어지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시공간을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휘어지게 만든대요. 됐습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에 이 시공간, 거대한 물질들, 거대한 질량이 있는 것들은 시공간을 휘어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뉴턴의 이론은 makes no such prediction. 그러한 예측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딱 읽어봤을 때는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뉴턴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됐죠? 자, this bending of space-time. 자, 이러한 시공간의 구비는요. 자, 이러한 시공간의 휘어짐은 leads to phenomena. 어떤 현상을 초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lead 다음에 to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라고 얘기하죠. 결과를 초래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과가 지금 무슨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현상요? gravitational. 오늘 발음이 좀 힘들다. 아직까지 지금 혀가 안 났습니다. gravitational lensing과 같은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대요. 그러면 gravitational 하는 말은 중력을 얘기하는 건데 lensing 하는 거 봐서는 뭔가 그냥 렌즈예요. 그냥 중력 렌즈예요. 중력 렌즈와 같은 이런 현상을 이끈대. 자, 그럼 여기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력은 알겠는데 렌즈가 왜 여기서 나왔을까? 이건 안경 끼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죠. 렌즈 자체가 평평하진 않잖아요. 약간 기울었잖아.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번역가 하늘을 쳐다보고 네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렌즈 자체를 이렇게 생긴 걸 보라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렌즈가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부려진다, 휘어진다,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대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The light of distant stars. 자, 멀리 있는 별들의 빛이 appears to be 뭐가 되는 것으로 보인대. 어떻게요? In different location.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대. 뭐 할 때요? 그 별들이 pass by 지나갈 때 거대한 질량이 있는, 즉 태양과 같은 거대한 질량이 있는 것을 지나가게 될 때는 다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 이건 나중에 2차 정리 가서 좀 깊이 있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멀리 있는 별들이 있어요. 이 별이 있는데 얘가 지금 태양과 같은 큰 질량이 있는 거예요. 큰 질량이 있는데 얘가 지금 뭐 한다고? 이렇게 태양과 같은 이걸 쭉 해가지고 지나갈 때 약간은 좀 위치 자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뭐 여기 다른데 어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뭐 이렇게가 휘어져 간다한 이런 느낌을 보여준다. 그 얘기거든요. 이걸대로 얘기하면은 그림상으로.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해서 중력의 렌즈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현상으로 초래한다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겁니다. 이거. 알겠죠? 내 생각 아니고요. 그냥 글대로 지금 이해를 하라고 지금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we don't normally see this lensing. 자, 우리는요 이러한 렌즈를요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 별들은 aren't visible.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뭐 하는 동안에요?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에 못 봐요. 그러니까 거대한 질량이 태양이 있으면 분명히 태양은 여기에 반짝반짝거리고, 아니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뭐라 하노, 밝게 빛나고 있잖아요. 태양은요. 근데 우리가 태양을 봅니까? 못 봐요. 보면 우리 눈 실명돼요. 못 봐요. 아, 쌤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되잖아요. 뭐 그까지 내가 생각 안 해봐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태양은 저렇게 분명히 떠 있는데 나머지 별들은 우리는 못 봐요. 상식적으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낮 시간 동안에는 못 봐. 뭐 할 때 태양이 is out 밖에 있을 때 태양이 이거 is out 하면 태양이 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태양이 떠 있을 때 있는 낮 시간 동안에는 당연히 별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을 못 봐요. 뭐 별들이 다른 위치에 있는지 뭐 굽어져 가는지 이런 걸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solar eclipse in 1919 1919년에 있었던 월시기가 일시기죠. 그죠? 일시기입니다. 자, 일시기 허용했대요. 과학자들이 뭐 하도록? To observe, 관찰하도록. 뭐를 관찰해? What the sun's gravity, 태양의 중력이 그 빛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도록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식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태양이 막 이렇게 있을 것이, 태양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뭐에서 지금 가려진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럼 이 상황을 통해서는 이게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별들로 붙어 있는 이 빛에 저 태양의 중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도록 허용하게 만들었대. 바꿔서 얘기하자면 뭐야? 과학자들이 일식을 통해서 방금 일어났던 이런 굽이 처지는 어떤 위치가 다르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The stars around the sun. 지금 태양 주변에 있는 이런 별들이 appeared to have moved. 자, 움직였던 것으로 보였대요. 뭐로부터? 그들의 정상적인 위치에서. 그들의 정상적인 위치에서 뭔가 움직였었던 것처럼 보인대요. 어디에서요? 밤하늘에서는. 아, 밤하늘에서는 이게 지금 얼핏 보니까 태양의 중력장이 있고 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 얘네가 뭔가 좀 굽이 쳐서 뭔가 흐르는 것 같다. 밤에는 그게 좀 느껴졌다. 그런 이야기야. 밤에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멀리 있는 별들이 뭐 어떤 태양과 같은 질량이 큰 어떤 행성을 지나갈 때는요, 약간은 좀 굽이 쳐서 약간 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낮 시간엔 이걸 못 봐요. 왜? 별이 안 보이니까. 근데 밤 시간엔 이게 보인대요. 알겠죠?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개소리였습니다. 자, 5번 바로 갈게요. 그러한 변화는 훨씬 더 커졌대요. 비교급 강조. 뭐보다? 뉴턴의 이론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 물어볼까? 뉴턴이 먼저가? 아인슈타인이 먼저가? 뉴턴이 먼저죠. 그죠? 자, 뉴턴의 예측했던 거와는 훨씬 더 컸습니다만, 그렇지만 정확하게 in the positions 하니까 정확하게 그 위치에 그 변화가 있었대요. 자, 지금 여기에 but exactly can 하나 놓고 지금 이 but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주어 동사가 왜 없는지 아세요? 이 앞에 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변화가 뉴턴의 이론에서 예측했을 때보다는 더 컸대. 근데 정확하게 그 변화가 저기 있었대. 변화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예측된 위치에서는 그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분명히 시공간에서의 어떤 그 휘어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빛의 경로가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글은 지금 뭘 얘기한다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는 분명히 어떤 그 별이 어떤 큰 질량이 있는 것을 넘어가게 될 때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휘어질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끝내. 더 없어. 그래서 출제 가능성 낮아. 그래서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다만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사실은 핵이거든요. 아니, 그 두 번째 문장까지요.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태양과 같은 큰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 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나는 개인적으로 빈칸 예상을 하나 잡을게요. bend space-time 요거 밑으로 보세요. 이거 빈칸 예상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얘를 빈칸 문제로 내잖아요.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this bending of space-time을 다른 말로 좀 바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뭐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아인슈타인이 내세우는 주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말들로 좀 바꿔줘야 돼. 그래야 지금 bend space-time이란 말이 빈칸 예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제일 핵이기 때문에 그 얘기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그닥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36번 넘어갈게요. 이거 재밌는 글인데요. 36번.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we are naturally wired to organize the world into a hierarchy 합니다. hierarchy.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wired 되어져 있대요.
보통 우리가 wired 하는 말이 비동사에서 쓰여지게 되면 보통 타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wired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윤재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져 왔다는 건데 뭐 하도록? To organize the world. 세상을 조직하도록 내재화되어졌대. 뭘로? 계층으로. 계층은 다른 말로 위계죠. 흔히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위계 질서라는 거를 갖고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나이가 같은 애기 둘이가 있어요. 말은 둘이 좀 할 줄 알아. 근데 자기는 10월생이고 저기 그 친구는 11월생이야. 아 참고로 우리 오촌 조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원이하고. 야 내가 너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났으니까 너 나보고 형이라고 해야지. 이런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건 배워가지고 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뭐 그런 꼬라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층으로 이제 뭔가를 조직하려고 타고난대.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한답니다. 이것은 당연히 뭐예요? 앞문장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앞문장 전체. 이것을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 To help make sense of. 그러니까 make sense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다.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뭘 이해해요?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분이 더 좋도록 하기 위해서. 계층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여기 첫째인 사람들 동생한테 하잖아. 야 형이 말하면 그래 좀 들어라. 오빠가 말하면 그래 좀 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남들 계층을 두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안 들을 겁니다. 그죠? 특히 자기가 첫째고 밑에가 여동생 있는 애는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정말 말 잘 듣잖아. 그럼 정말 화목한 가정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분열된 가정입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정말 화목한 가정. 자 C로 갑니다. But 그러나 when someone infringes on our place in the world and our understanding of how it works 합니다. 자 그렇지만 누군가가요 infringe 할 때 어디에? 우리의 장소에. 여기서 말하는 장소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뭐 물리적인 장소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추상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장에 뭐를 하게 될 때? 침해하게 될 때. 침해하다. 자, 이 단어는 어휘 변형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잘 하시고요. 자, 침해하게 될 때 우리 세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이해에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세상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해서 침해하게 될 때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해. 근데 어떤 애가 야 임마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라고 침해하게 될 때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생각 없이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 없이 반응한다 하는 말은요 논리 구조를 가지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예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생각 없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줄을 서 있는데 누가 내 앞에 딱 끼어들었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제가 한참 전에 서 있었는데 당신께서 지금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오소 이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반응한다 하는 게. 자 누군가가요 당신을요 고속도로에서 잘라 먹어요. 이게 아니라 새치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속도로에서 새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드 레이지가 킥스인 하게 될 때 거기 뜻 나오죠. 로드 에이지 운전자의 분노. 그 다음에 킥인 하는 말이 뭐냐면 들어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로드 에이지가 뭔가 들어오게 될 때 발생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다가 누가 끼어들었을 때 That's your unconscious mind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별표 치세요. 무의식적인 이거랑 같은 거잖아. 생각 없는 또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인드 거리도 아니에요. 이 마음이에요. 이거는요. 마음의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Who are you to come off? 합니다. 야, 내 지금 내 앞에 끼어든 놈 너 누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솔직히 나는 뭐 내 차 앞에 누가 끼어들도 별로 신경을 쓰진 않는데 어떤 분은 자꾸 끼어들었다고 운전 좀 빨리빨리 하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내가 선택한 그녀. 자 어쨌든 다시 자 그러면은 you are reacting a threat. 자 당신은요 반응하는데 그러한 위협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뭐예요? 자 다시 별표 치세요. inherent 내재적인 아시겠죠? 내재적인 또는 뭐 본질적인 이런 뜻인데 내재적인 계층 의식에 대해서 위협으로 이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자, 도로상에서 우리는요 모두 다 동등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지금 야 내가 도로 가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이게 문제점이야 하는데 이 필자가 여러분 도로에서는 우리 모두 다 평등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모두 다 플레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에 의해서 플레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운전자 규칙도 되겠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어떤 규정이나 규칙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 이 플레이를 논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행동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나아요. 행동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요 새치게 하는 것은 끼어드는 것은 당연히 violates those rules 그런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implies higher status 하니까 더 높은 지위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얘기해. 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로 가볼게요. 또는 다음의 상황을 보래. 두 번째 예시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새치기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다음의 상황을 보라는 건데, 자, 어떤 상황이냐? 당신이 get frustrated, 좌절감을 느낄 때예요. 좌절감을 느낄 때 뭐에 대해서 your kids and end an argument with because I said so. 자, 당신이 좌절감을 느끼는데 당신의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느껴. 그리고 어떤 논쟁을 끝내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는 말로 끝낼 때.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당신이 좌절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아이니까 이 이유는 당연히 부모님이겠지. 맞죠? 부모님이 지금 애들한테 실망을 하고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말을 듣지 어디 콱 이겁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거 못 들어봤으면 진짜 효자 효녀예요. 아니면은 진짜 그 정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성품이 정말 좋으시거나. 아니 그렇다고 이런 말 했다고 성품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런 말로 논쟁을 끝나는 상황을 한번 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을. 또는 사무실에서도 동등한 경우. 내가 상사잖아. 원장이 그렇게 하락하면 하는 거지. 어? 수학쌤 집에 갔나? 원장이 하락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어디 선생님이 말이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 내 마음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내가 상사기 때문에 가는 이런 상황을 한번 보래요. 자, in these moments.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을 멈췄고요. 그리고 regressed합니다. 요것도 별표 치세요. 이 지문은 은근슬쩍 어휘 변형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자, regress 한다는 이야기는요, 다시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요것도 별표 치세요. 생물학적인 경향. 자, 아까 말했던 이 생물학적인 경향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였냐면 wired, 그 다음에 inherent,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생물학적인 경향으로 되돌아간대요. 무슨 생물학적인 경향? 뭐예요? 계층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당신의 생물학적인 경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자, 벌써 끝났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연적으로 세상을 계층으로 조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문장이 있었죠. 그거 다시 올라가서 내가 별표 철학했는지 안 쳤는지 모르 기억 안 나지만 별표 치세요. 첫 번째 문장하고 그냥 빈칸 때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빈칸 때릴 수도 있어요. 물론 히라키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더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마 조금 체크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서술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아닐 것 같으면요, 나머지는 뭐 주제 문제, 빈칸 문제, 순서 문제. 사실 이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문장 삽입으로 내겠다. 그럼 문장 삽입 후보는 말씀드릴게요. 문장 개수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그렇게 낸다 하면은 A번 첫 번째 줄에 all consider 이거 있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근데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그 괄로 치고 both까지 연결돼요. 이게 첫 번째 문장 삽입 후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후보는요, C번의 첫 번째입니다. But when someone infringe 요거요. 요게 후보입니다. 이거 말고는 낼 리가 없습니다. 문장 삽입스러운 게. 그거 외에 만약에 끄잡아내라?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출제가 다 가능하죠. 되게 쉬운 거니까. 그래서 한 번쯤 더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좀 정리하시고, 특히나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어휘변 이거 잘 생각하라 그랬다.
비슷한 어휘드 가는 것들 많으니까. 하다못해 내신 스타일로 얘기하면요. 이글과 관련된 어떤 어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예 지칭추론 느낌으로. 그럼 아까 있던 inherent라든지 hierarchy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맥락상으로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별표 하나 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잘 좀 기억을 해놔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확인을 했고 아직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더 해볼게요. 37번 서부고 범위는 확정됐고 경도 범위 확정됐습니까? 아니 그 종이로 나온 건 없는. 종이로 나온 건 없고 그럼 말로 하신 건요? 아니 근데 아직 이번 연도 거는 학습지를 안 받아서. 제일 안에 확정된 거 없죠? 저번이랑 모르는 또 18에서 45번 끝까지 40 그 뒷장 저번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오케이 그러면 됐다. 이제 슬슬 만들면 되겠네. 자 37번 가보겠습니다. 37번 우리 이제 3개만 하면 돼요. 내 40에서 40이 내 영상 보락했거든요. 그죠? 영상 보락했는데 100번도 안 본 사람 있을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37. 자, once a nail is hammered in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hammer라는 단어는 망치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ed가 붙었죠? 그럼 hammer가 동사라는 뜻인데 망치로 박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수동태죠. 망치로 박히는 겁니다. 뭐가요? 못이요. 일단 못이 망치로 박혀져 버리게 되면 여기에 it도 역시나 that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것도 강조 구문으로 쓰인 겁니다. 강조 구문이에요. 자, 그것을 in place 제자리에 계속 두게 하는 것. 즉 여기서 hold는 붙들다 고정시키다 그 얘기니까 여기서 it은 지금 못을 얘기하는 거고 이 못을 제자리에 두는 것은 바로 마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찰. 정확하게 말하면 뭐 마찰력이라 하든지 뭐 마찰이라 하든지 어쨌든 마찰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것을 제자리에 두는 거는 마찰이.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바닥이 있는데 공이 있어요. 근데 공이 겁나 잘 굴러가요. 마찰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럼 얘가 고정되어 있으면 마찰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두는 것은 마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가 만약에 박혔는데 갑자기 뚫고 뾰 하고 그대로 내려가 버리잖아. 그럼 마찰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무슨 힘? That arises. 발생하는 힘인데 두 표면이 미끄러지게 될 때 또는 두 표면이 미끄러지려고 노력하게 될 때 발생하는 힘이래요. 서로를 대항해서. 서로를 대항해서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고 할 때 발생하는 힘. 내가 뾰 하다가 미끄러지려고 딱 한데 멈춰! 이러면 이게 바로 마찰력이다. 그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바로 가볼게요. B. If you try to pull apart two blocks of wood that have been nailed together, the wood fibers grip the shaft of the nail 한데 만약 당신이요 뭐 해보려고 한다면 pull apart two blocks of wood래요. 나무 두 블럭을 pull apart 해보려고 한다면 그러면 나무 두 블럭이 있는데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요 have been nailed together니까 못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입니다 지금요. 아시겠죠? 박혀져 있는 상황이라면 박혀져 있는 상황인데 얘를 어쨌거나 떼어내려고 한다면 이런 말이야. 떼어내려고 한다면 자, 이 나무의 섬유는 나무 섬유가요 잡는데요. 뭐를? The shaft of the nail 하니까 그 못의 축을 지금 잡는다라고 얘기하죠. 나무 섬유가 못의 축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 나무에 있는 나무 자체 섬유 자체가 얘를 지금 고정시키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 떼어내려고 하면 왜 떼어내려고 하는데 얘 쉽게 안 떼어지잖아. 맞지? 이거 자체가 나무 입장으로 가게 되면 야 떼어내지 마 계속 붙들어 이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이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 못은요, 뭐를 느껴요? 힘을 느껴요. 뭐 하려고 하는 거? Trying to rip it apart라고 하니까, 자, rip it apart. 쪼개지려고 하는 거. 그것의 길이에 따라서 쪼개지려고 하는 힘을 이제 느끼게 될 거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못 자체가 나무에 박혀져 있는 순간은 이미 나무 속에 뭔가 좀 짜갈라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짜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그 짜갈라져 있는 상황 자체를 못이 이제 푹 들어갔으니까 이제 슬슬 벌어지겠군 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힘을 뭐라고 부른다? 텐션, 장력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푹 들어갔어. 그럼 얘가 어쨌거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좀 갈라지려고 하는 그런 힘이 느껴진다는 거지. 그 힘 자체를 이제 여기서는 장력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알겠죠? 장력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게 뭐 두 물질 사이 뭐 탱탱하게 만드는 힘,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내 참고로 너보다 과학 모른다. 너가 갑자기 쌤 그런 거였어요. 이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학, 두 번째 과학, 세 번째 미술, 네 번째 한자예요. 다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은 기호와 그림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죠. 네. 이렇게 했잖아 옛날에 그 미술 시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쌤한테 2단 접책이 맞은 사람이야. 이건 누가 그랬노? 나와 임마! 그래가지고 팍! 막 그랬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당신의 실험은요, 자, 이제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In one of two ways 인데, 2가지 방식 중에 하나에서 실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제 실패할 수 있는데, 자, 어떤 경우냐? 자, 여기 either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or 들어갔어요. 그럼 either A or B예요. 자, 그 못이 뻗어서 쪼개는 거, 절반으로. 뭐 때문에? 장력이 너무 크대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그 못에게 있어가지고 장력이 너무 커서 저 못이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그 절반으로 이제 분열되는 거,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못이 come loose, 느슨해진대요. 뭐 때문에? 마찰력이 극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느슨해진다라고 얘기해. 마찰력이 극복된다. 그럼 마찰력이 점점 없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못 자체가 공간이 확 생겨버린다. 그런 이야기야. 한마디로 짜갈라지든지 아니면은 얘가 헐거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당신의 실험은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the force it would take to stretch the nail is much larger than the friction forces on the space. So, 자, 힘은 힘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됐거든요. 이시 지금 그거예요. 비인칭 주어 또는 가짜 주어예요. 자, 못을 뭐 하게 만드는 거? 못을 늘리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못을 늘리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여기서 take는 필요로 하다 그겁니다. 필요로 하다. 못을 늘리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힘은 훨씬 더 크대요. 뭐보다도요? 마찰력보다도요. 표면에 있는 마찰력보다도 더 크대요. So, 그래서 우리는 don't have to worry.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은 바로 마찰인데, 무슨 마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하게 만드는 거?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35번의 아인슈타인 끝만큼이나 조금 헷갈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출제 가능성은 별로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요건 나중에 2차 정리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력과 마찰, 요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8번. 이거 하면 다 하겠는데? 다음 좋지. 자, 38번 할게요. 이건 좀 쉽습니다. 자, 전통적인 뱅크 매니저. 전통적인 은행원장입니다. 은행장. 전통적인 은행장이에요. 그 지점장 하기도 하죠.
전통적인 은행 지점장 1950년대에 1950년대의 전통적인 은행 지점장은 보통은 존경받는 필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필러는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기둥이었는데 그 지역사회의 기둥이었대요. 그러면 뒤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부류의 사람이었대요. 여기서 salt란 말은 종류란 뜻이고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야. 뭔가 신중하고 그 다음에 조심성 있는 사람이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야? Who probably went to bed early. 아마도 일찍 자러 가요. 그리고 didn't drink too much. 너무 많이 술 안 처먹어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1950년대 은행 지점장들은 전부 다 약간 어떤 느낌이야? 고귀하고 성스럽고 뭐 그런 사람이겠죠. 잘 때 일찍 자고 규칙적이고 바른 생활 사나이고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1950년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로부터는 새로운 종류의 뱅커들이 등장했대요. 그것도 어떻게 등장했느냐? 시끄럽고 그 다음에 플래시하다는 이야기는 화려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사람으로 등장한대요. 이 문제 문장 삽입이기 때문에 문장 삽입도 안 나옵니다. 제1고 아니고서는요. 자, 1970년대 넘어가니까 새로운 종류의 은행 지점장이 나왔는데 시끄럽고 화려하고 오만하대. 이러한 뱅커들은 뭐를 좋아했더라? Taking big risk.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를 좋아했대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뭔가 오만하고 화려하고 뭔가 시끄럽다. 저 사람들은 신중하고 조심성 있다. 그러면 뭔가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뭔가 자세하게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뭔가 조금 일단 뭔가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뭐라 하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뭐 선조치 후보고 뭐 이런 것처럼요. 저지르고 보자 이런 얘기인데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은요. They wanted. 그들은 원했습니다. Get rich quick and blow their money on fast cars and expensive champagne 하니까 자 그들은요 부유한 퀵을 얻기를 원했다. 그리고 블로우 하기를 원했다. 그들의 돈을 뭐에 대해서? 패스트 카에 대해서 그리고 비싼 샴페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rich 다음에 퀵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 퀵은 그냥 빨리 이거예요. 빨리 부유해지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돈 많이 벌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의 돈을 부풀리고 싶었대요. 부풀린다는 얘기는 돈 번다 그 얘기야. 빨리 부유해지고 싶었고 빨리 돈 벌고 싶었대. 뭐에 대해서? 빨리 가는 차에 대해서. 그냥 차 살려고 이제 벌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비싼 샴페인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싶었대요. 저들 누군데? 50년대 은행 지점장이가 70년대 지점장이가 70년대죠. 이게 부득부득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 이때까지 설명했는데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거다. 50년대와 70년대 지금 다 얘기했잖아. 이 문제 변형 1순위는 뭔데? 백방 순서야. 백방 순서라고. 순서 말고 낼 게 없어요 이거는요. 자 그들은요 made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벌었는데 through what's called speculation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대. 그거 뭐라고 나옵니까? speculation이. 나올걸요. 투기. 자, 내가 물어보자. 투기가 뭡니까? 투기. 뭐 사전적 정의 이런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기가 뭐죠? 예? 쓰레기 투기하다. 아니요, 그 투기는 아니에요. 그 투기는 그냥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기라고 하는 게 지금 그거 말고 떠오르는 게 딴 거 없습니까? 어른들 많이 하는 거. 아마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건데 부동산 투기. 잠깐만 지금 이거 모른다 지금. Have you heard the term 부동산 투기? 그건 아닌데.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뭔가를 갖고 있다가 그 뭔가가 세상 사람들이 살 때 뭔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기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맞아요. 자, 권민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벌었는데 지집을 하나 장만했어. 근데 운이 좋게도 무슨 비어있는 집 하나를 자기가 또 챙겼어. 근데 그 집을 안 팔고 그냥 가만히 놔둬. 그리고 부동산 시세를 보아하니 지가 처음 샀을 때보다 한 3배, 4배 올랐어. 그때 파는 행위, 이걸 투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너그 중3 때 그거 배웠잖아. 시빌보기스. 골동품 판매상, 그 다리 부러진 거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시빌보기스도 어떻게 보면 투기예요. 그것도.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거. 지금 뭐나 있는 사람은 그 시빌보기스가 누군지 기억 안 날 겁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 6과. 아이고 시빌보기스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갈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건을 사요.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일반적인 관점. 그들은 뭐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죠.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걸 쓰려고 물건을 사는 거니까. 일반적인 거 such as 뭐와 같은, 밀과 같은. 무슨 밀? 빵을 만들기 위한 밀과 같은. 밀 왜 사는데? 빵 만들려고요. 맞잖아. 쌀 왜 사는데? 밥 지어 먹으려고요. 맞잖아. 어느 집이 미쳤다고 쌀을 지금 샀는데 야, 쌀 왜 사는데? 잘 보관하고 있으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 그리고 또 뭐 나와요? petrol. 기름이죠. 뭐 하기 위한 거? 자동차 돌리기 위한 거. 맞잖아. 기름 왜 모아? 야, 기름 왜 사? 네, 자동차 기름 좀 넣어갖고 운전하려고. 이까지. 왜 사? 잘 모아 놓으려고요. 누가 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렇지만 when people speculate,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는 그들이 물건을 사기는 사는데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물건을 사요? They have no interest in using them.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흥미가 전혀 없을 때도 그거를 산대요. 흥미가 없을 때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might buy a load of wheat 합니다. 많은 양, 이 a load of 하는 말을 굳이 뭐 한 양에 뭐 이렇게 하지 마. 그냥 많은 양. 알겠죠? 많은 밀들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저 뭐 때문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가격이 is going to rise,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할 때요? 가뭄이 예측되어질 때요. 언제? With growing areas 하니까 밀을 기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뭄이 예측될 때 그 가격은 분명히 오를 것이야. 이래 생각하는 거야. 자, 쉽게 갈게요. 자, 토마토를 한 박스를 샀어. 왜 샀어? 나중에 팔려고요. 곧 가뭄이 온대요. 알고 보니 가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처럼 막 햇볕이 막 비치고 막 홍수 막 몰아치고 하니까 토마토가 다 유실되고 없는 상태야. 사람들 토마토 먹고 싶대. 그럼 없어. 그럼 어떻게? 이제 한번 팔아볼까? 이거죠. 한 개에 1,000원에 사던 것을 갑자기 10,000원 주고 사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름에 홍수가 났어. 농지 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전부 다 뭐 생각해야 돼? 이번에 또 채소값 오르겠네. 이래 생각해야 된다고. 채소값 오르면은 뭐 자기 집에 뭐 음식 가격만 오르겠습니까? 니네 가는 식당들도 음식값이 다 올라요. 대표적인 거, 달걀,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만약 그들의 추측이 맞다면 그들은 나중에 그 밀을 뭘 위해서 팔아요? 지들 먹는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판다는 거야. 지금은 돈 벌려고. 그렇게 판다라는 거죠. 끝났습니다. 자, 39번. 다 끝내버리겠네. 갈게요. 자, 39번. 자, paper's mechanical properties lend themselves to folding and bending. 자, 종이의 특성입니다. 자, 조금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목도 좀 돌리고 하세요. 지금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모의고사 설명할 때 여러분 제일 지루할 때인 거 내가 알아요. 왜 하겠습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자, 종이의 mechanical property래. 그럼 종이의, 이건 physical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기계적 하지 마세요. 그냥 물리적이에요. 종이의 물리적 특성이에요. 이거는 그들 자신을 folding and bending으로 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랜드라고 하는 자체를요 그냥 어디에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약간 피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은 바로 뭔데? 폴딩과 밴딩이야.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종이가 있잖아.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종이가 이렇게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은 뭔데? 접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불구불 하거나 이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 말을 지금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은 이거잖아.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 뭐 구겨진다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자, 셀룰로스 파이버스 어디 갔나 이거? 자, 그 셀룰로스 파이버, 셀룰로스 섬유는요. 이 섬유는 어떤 섬유인데? It is made.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셀룰로스 파이버칸데.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 인 뭐게요?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셀룰로스 파이버래. 그것이 뭐야? 종이. 체크해라 빨리 멍하 있지 말고. 그것이 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김윤재 어딘지 찾았나? 자,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셀룰로스 파이버 하면 이 셀룰로스 파이버가 뭐 얘기하는 거야? 원래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종이 만드는 재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료는 부분적으로 스냅되어질 수 있습니다. In the area of maximum band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스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스냅이라고 하는 단어는 꺾다 이런 뜻인데 이게 꺾여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최대로 구부려진 영역에서는 이게 이제 꺾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최대로 이걸 돌돌돌돌 말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허용해줘요? 영구적인 크리즈를 허용하게 해준대. 자, 거기 크리즈라고 나오죠. 주름. 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돌돌돌돌 말았습니다. 돌돌돌돌 말게 되면요. 아, 이건 이거 안 나오나? 어쨌든 뭐 이렇게 접든지 오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흔적 나오죠. 이게 크리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름을. 자, 이 주름인데 영구적인 주름인데 뭐 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죠. 반면에 충분한 이러한 어떤 섬유들은요. remain, 남는데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대요. 그 물질에 대해서. 뭐 하지 않도록 크랙하거나 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부려졌든 접혀졌든 간에 그 부분은 어쨌든 흔적이 남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크랙되었다는 얘기는 갈라졌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fall apart는 찢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접는다고 해가지고 얘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맞잖아. 종이접기 해본 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indeed 실제로 in this state it pretty much maintains its ability to resist being pulled apart. 자, 실제로 in this state 이러한 상태에서는요. 그것은 꽤 많이 유지합니다. 뭘 유지해요? 그것의 어떤 능력을 유지하는데 무슨 능력이야? being pulled apart 하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 찢어지는 거. 그러니까 잡아당겨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을 계속 유지해 준대요. 잡아당겨지는 것에 저항한다는 이야기는 종이 자체가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잡아당겨졌는데 안 찢어져요. 맞죠?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견디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만 it can also be torn 쉽게 찢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along the crease 합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원래 이 능력 자체가 종이는 이렇게 당겼을 땐 안 찢어져. 원래 자체가. 근데 만약에 주름이 생겼어. 주름이 생겨져 버리게 되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딱 찢겨나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주름을 따라서 쉽게 찢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만약 뭐 한다면 point of weakness, 약점이 is opened up, 열려지게 된다면 그 약점이 어딘데요? weakness, 작고 초기에 뭔가 찢어진 이런 부분인데 그럼 여기 살짝 여기 딱 찢어졌어. 여기 딱 찢어졌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뭔가 당겨져 버렸어. 그러면 딱! 뭐야 깜짝이야.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아니 말을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동작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러한 winning combin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자, 이러한 어떤 기계적인 어떤 특성 또는 물리적인 특성에
이런 어떤 우수한 조합은 결국은 뭐를 허용하게 해준다? 이 종이가 assume the shape of any subject through creasing and folding. 그러니까 주름과 접기를 통해서 어떤 물체든지 형성하도록 만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종이접기 하게 되면 무슨 예를 들어 뭐 학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비행기가 나오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접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진다는 거죠. 따라서 the art of origami 합니다. origami가 아니고 종이접기. 드디어 나오죠. 종이접기라는 어떤 기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there are very few materials as good 하면은 자,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죽겠다. 위에 있는 거죠. 이거 주어진 문장 그거 바로 넣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자, 매우 거의 이런 자료들 좋은 자료들이 거의 없대요. 근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이만한 재료가 거의 없다라는 거야. 이만한 재료가 지금 종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만한 재료가 거의 없대요. 금속 호일은 주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름의 어떤 조절은 다소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금속 호일이 뭐죠? 그 왜 돌을 말아가지고 쫙 째가지고 왜 그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주름을 뭐 할 수 있어? 홀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름을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대. 왜냐면 접으면 주름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주름에 대한 뭐를 뭐 한다고요? 주름에 대한 어떤 통제. 그러니까 주름의 통제 자체가 어렵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뒤에 글 나오겠지만은 호일은 접었어. 종이는 접으면 그 접은 주름대로 해가지고 쫙 찢기잖아요. 주름대로. 근데 호일은 접었어. 찢으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라. 내 말이 거짓말인가. 자, 접었어. 흔적 남아. 근데 째지? 그러면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찢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플라스틱 시팅이구나. 자, 그래서 플라스틱 시팅. 자, 그러면 플라스틱 시트는 doesn't tend to hold the crease at all 하니까 전혀 주름을 막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없대요. 그것이 매우 부드럽지 않다면 플라스틱 종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니네 오늘 받은 책 그거 접어보면 된다. 있잖아. 그 책 받았잖아. 오늘 앞에 표지 있잖아요. 그거 접어보세요. 그거 접으면요 주름 잘 안 나와요. 정말 강하게 접지 않는 이상은. 또 집에 가 또 접는가 이거 또. 자, 그리고 in each case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요. 자, rigidity required of a good wrapping material. 그래서 얘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좋은 포장재에 요구되어지는 좋은 포장 재료에 요구되어지는 그 단단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So 그래서 it is its ability to hold the crease. 자, 주름을 유지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동안에 remaining stiff, 뻣뻣함을 유지하는 동안에 주름을 유지하는 능력이래요. 뭘 만들어내는 거? 종이를 독특하게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요. 이것도 강조 구문이거든요. 강조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강조 자리고 종이를 좀 더 독특하게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뻣뻣하게 있는 동안에 주름을 보유하는 능력. 그게 바로 종이의 특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빳빳하면서도 주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뭔가 유연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이가 왜 특별한가 이렇게 제목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티프한 거하고 여기 지금 유연함이란 말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소프트가 맞을란가 모르겠지만은 그 빳빳한 거하고 그 다음에 유연한 거하고의 각가지의 어떤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가 재료로 잘 쓰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종이의 특성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